네, 송영무 국방장관이 군대 성폭력 예방 간담회에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즉각 사과했지만 과거에도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해온 터라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에 진로를 고민해오던 안철수 전 의원은 결국 정치에서 한 발 물러설 것으로 보입니다. 차명진 전 한나라당 수석 대변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김 의원님, 송영무 장관의 입이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발언, 여성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 상당히 좀 놀라운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보고 예. 그 의미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거나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진위가 왜곡될 수 있어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여군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 15에서 20% 정도 늘려야 되는데 현재는 5.5%에서 8.8%까지 가고 있다. 예. 그럼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여군인데 그렇다 보면은 국내에서 그 양성평등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 규정화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선진국형, 그러니까 미국처럼 20에서 25%로 가야 된다라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준비가 불비하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회식 문화와 음주 문화와 관련해서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국방부의 훈령에 구체적으로 좀 담아야 되는데 과연 그 훈령에 담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되겠느냐, 문화의 문제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그 회식할 때 여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아마 이때 얘기한 것이 여성들의 행동 거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뭐 여성에게 방점을 찍어서 받아들인 분들, 현장에 있었던 뭐 언론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 거지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좀 평소에 저희들이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언어 선택은 좀 제가 보기엔 잘못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고충을 전담하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 딸 같은 마음으로 상담을 해줘야지 2차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깨닫게 해야 된다는 발언 역시 이제 가족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이 먼저 저 세상 가고 남아 있는 딸에 대해서 엄마가 계속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마라.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느냐의 취지를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표현도 사실은 좀 적절하진 않다라는 얘기고 이 두 가지 행동거지, 여성의 행동거지와 깨닫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본인이 생각했던 취지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곡해된 점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체 맥락에서 행동거지라는 것은 여성들의 행동거지를 조심하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회식 문화나 그런 있을 때 여성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라고 얘기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기자실에 가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맥락을 볼 때 저희가 이제 저희 정당에서도 이런 그 성교육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저희가 지방선거 때도 필수 과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시의원, 뭐 구의원, 도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에게 성교육에 대한 반드시 교육을 교육을 했는데 하게끔.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군 내에서는 이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그런 교육을 실시하겠지만 최근에 그런 여러 그 사건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도 얘기한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얼마 전에도 이제 군 내에서 이런 피해가 있어서 보직 해임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관의 이 적절하지 못한 발언에 대해서 질타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장관님께서도 특히 이제 오해가 살 만한 발언은 자제 절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요. 글쎄 제가 이렇게 그 발언한 걸 좀 들어보면 자기 자신의 부인이 딸에게 한 얘기를 인용하면서 여성이 남성으로 하여금 어떤 성폭력, 성추행의 어떤 그 동기를 갖지 않도록 유발하지 않도록 몸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뭐 명백하게 보면은 사실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고 일정하게 그 성폭력, 성추행의
기본적인 의도와 어긋난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장관이나 되시는 분이니까 사실은 그 발언에 언행에 상당히 주의를 기해서 했어야 되는데 예. 분명하게 일반인이 듣기에는 그렇죠. 네. 일반인이 듣기에는 여성으로 하여금 원인 제공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된 거고 잘못된 것은 사과와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본의 아니게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송영무 장관이 이미 지난번에도 미니스커트 발언으로 한번 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고 또 이번에도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역시 본의 아니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뭔가 좀 이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사에 예. 대한 조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한 대로 사실 반복이 되다 보니까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지난번에 군대에 가가지고 새로 듣는 시청자분을 위해서 얘기하면은 뭐 식사 전 발언과 그다음에 여성의 미니스커트 같은 짧으면 좋다라는 예. 얘기 자체도 본인이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표현을 했다면 그건 상당히 한 나라의 장관으로서 상당히 자질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 반복된 거면 사실은 그 인사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뭐 송영무 장관의 이 발언 이런 부분은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 주제로 넘겨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글쎄요 정치에서 한 발 물러설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워딩을 말씀을 드리면 국민이 부르지 않는다면 영원히 정치 일선에 복귀하지 않겠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지금 일단 잠시 떠나겠다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영원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국민이 그거- 부르지 않는다면 영원히 정치 일선에 예. 복귀하지 못할 것이다. 아, 영원이 있네요. 예. 글쎄 국민이 부르겠죠. 뭐 안철수 전 대표나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예. 서울 시민 어쨌든 찍은 분이 대략 20% 정도 있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역할에 예. 대해서 기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민이 전체 전 대한민국 국민을 겨냥한 것은 아닐 거고 예. 안철수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기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은 부를 거고 그래서 복귀하겠다라는 예. 의사 표현을 이렇게 애둘러서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참 말의 성찬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대선에서 지고 다시 정치에 복귀를 해서 또 정당에 이합 집산을 했고 예.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4개월 만에 졸속적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또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평가를 받았으면 예. 정치를 그만하겠다 내지는 잠시 제가 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주어가 본인이 돼야 되지 국민이 주어가 되면 국민은 언제든지 그것이 1%가 됐던 2%가 됐던 3%가 됐던 또는 10%가 됐던 예. 그 국민이 부르면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타의적 접근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국민을 볼모로 삼고 정치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성공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조금 뭐 겸양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겸손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치를 아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좀 이중적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곧 나오겠죠. 왜냐하면 내년 정도 총선이 되면 총선이 있고 그 총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또 한 차례 있다고 본다면 예. 그때 가서 국민이 부른다라는 것을 뭐 이유 삼아서 하시겠다. 근데 예. 궁금한 게 국민이 부른다는 건 이게 무슨 차인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알 수 그렇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다시 정치를 또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은 이제 좌와 우가 상당히 적대적 공생을 네.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뭐 저는 우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그 좌와 우를 상당히 좀 봉합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그런 생각에서 저는 뭐 상당히 저희 당내에서의 어떤 그 약간의 눈치를 받으면서도 안철수의 정치를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지원한 편인데 예.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물러나면서 제가 볼 때 두 가지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이 드는데 하나는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이 부르실 때까지 제가 물러나 있겠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태까지 제가 한 게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치를 접겠습니다. 하더라도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위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부를 수 있거든요. 예. 위치가 시절과 맞지 않으면 운때와 맞지 않으면 본인이 다시 복귀하고 싶어도 복귀할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이게 손학규 지사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좀 이렇게 표현이 좀 아싸리하게 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오히려 예. 일정하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안철수를 재평가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제가 초식이 안 됐습니다. 여태까지 한 것과 초식이 안 됐습니다라고 인터뷰했거든요. 초식이란 건 뭐냐면 그 무협지에서 예. 사실은 이제 무공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내공, 예. 내적인 힘의 원천,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을 외부로 발현하는 어떤 그 노선, 어떤 권법 예. 이런 것이 필요한데 자기가 여태까지 썼던 권법이 안 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지금까지 한 마당에 물러나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권법을 썼는데 이러한 초식을 썼는데 이게 안 통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본인이 나중에 복귀할 때도 상당히 자신의 어떤 그 운신에 있어서 그 변화가 상당히 가능하거든요. 예. 네. 근데 제가 초식이 안 돼서 앞으로 다당제와 민주주의를 더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사실은 정치인은 현장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미흡하다. 아마 이제 오늘인가 내일 기자회견 한다고 네, 하니까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잘 염두에 두고 나중에 따로 연락 한번 해주시죠. 예. 아니면 이 방송을 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내일 좀 정확한 입장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정치에서 물러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분간은 이렇게 되면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어 네. 있고 그다음에 당대표 도전하는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정기국회가 곧 열리게 네. 되니까 국회 중심으로 가면 당장에는 지금 뭐 자유한국당도 지금 그 비대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압축됐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비대위원회 체계로 가다가 예. 정기국회 때는 아무래도 원내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지도부를 가지고 그냥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자유한국당이 조용히 넘어가느냐 아니면 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안에서 또 친박, 비박, 반박 이런 논의가 있다 보면 자유한국당이 흔들릴 거라고 보고 자유한국당이 흔들릴 때 바른미래당이 다시 한번 그 이제 영향을 받을 네. 거라고 보고 그 시기가 뭐 올 겨울 내년 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 끝나면 다시 한번 요동치지 않을까. 그 시기 전까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부가 그냥 가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혜님 보시기엔 안철수 전 대표는 언제쯤 복귀를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건 자유한국당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오히려 바른미래당은 지금 뭐 크게 큰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치러서 지도부를 구성하면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비대위를 구성해서 공천권을 주는 지도부를 갖겠다라고 하는데 12월 달 되면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가 마감이 예. 되고 네.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면 그 즈음으로 해가지고 야권의 재편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전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이후에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에게 그 총선에 공천권을 주는 전권을 과연 네. 그게 되겠느냐. 저는 뭐 그거는 불가능하다. 지금은 임시 방편으로 도리가 없어서 대안이 없어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허용을 하는 거겠지만 지금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도 오리무중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세 분 중에 한 분이다라고 설사 하더라도 그분이 당 안에 현역 의원도
예. 거고 당 안에 장악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인도 순방 중인데 어제 인도 순방 중에 이 기무사에서 나온 문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던 그 문건 이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지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청와대에서 전해왔습니다. 네, 독립수사는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의 연루 가능성 때문이라는 설명도 남겼고요. 예.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사단은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으로 아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방장관의 지휘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사실 그 문건, 기무사에서 나온 문건이 충격이 상당했는데 대통령도 이건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2016년 11월 18일 날 추미애 대표가 예. 예고를 했죠.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고 당시에 집권 여당에서 허무맹랑한 소리다라고 얘기했고 판사 출신인 야당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발언을 거두어라라는 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기무사에서 그러니까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위수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간헐적으로 나왔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군을 동원하고 탱크를 동원해서 무혈 진압을 하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문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세월호를 둘러싸고 기무사 직원들이 전면 배치돼서 유가족들과 일반인들, 그러니까 안산 시민을 분열시키고 그다음에 유가족들 안에도 지도부를 미행 감시해서 예를 들어서 국조특위 활동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특별법을 빨리 처리를 하는 것 또한 갈등의 소재로 삼았다라는 거고 정치인에 대해서도 사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 역시 그 대상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야권이 유출 경위에 대해서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강우병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당은 탄핵당한 세력이고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 탄핵당한 세력이고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 있다라면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사과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돼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군 일각에서 이런 무지몽매한 국민들을 향해서 발포할 수 있다는 12.12, 5.18과 같은 그런 상황을 조성하겠다는 것을 준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당은 마치 지금 현재 군에서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 불거졌는지를 따져 묻겠다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격적으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인데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건 매우 시의적절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비육군 비기무사로 한 것은 군이 개입된 문제를 군이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3의 기관에서 이것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기승전결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마음을 달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권 밖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광주와 같은 일이 불과 2016년, 그러니까 2년 전에 또는 그러니까 1년 전에 예상하고 있었다, 예견하고 있었다,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넘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었구나라고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안함도 잠재워 주려면 이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조사한 내용을 국민께 보고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네, 사실 이 문건 가지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는데 이 의견도 듣고 싶고요. 포함해서 사실 인도 순방 중에 지금 이례적으로 지시를 내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대통령의 그 인도 순방 중 이 기무사 물건 관련한 수사 지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좀 더 이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 저는 맥락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업무 지시가 있어도 국내 들어와서
업무 지시가 있어도 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이 문건을 나름대로 읽고 또 읽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 문건이 현재 김현우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문건과 다르지 않다면 제 해석이 이렇습니다. 첫째, 이 문건은요. 그 제목이 전시개업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전시개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문건은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국내 소요뿐만 아니라 국내 소요의 북의 어떤 그 도발 위험이 상당히 폭증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소요만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국내 소요도 진보와 보수 양쪽, 다시 말하면 촛불 시위와 테크 시위 양쪽이 모두 다 어떤 그 소요가 폭동으로 전환될 경우를 염두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느 한쪽만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어떤 문구냐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하여 계엄은 신중해야 합니다. 공식 문건에서 하부기관에서 상부에 보고할 때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은 명령 불복종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계엄은 어렵습니다. 하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은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이러이러한 상황에 이러이러한 그 발동 요건을 갖고 하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뭐년 뭐월 무시에 누구를 통해서 이걸 합니다. 라는 작전 계획이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 당시 시기에 국군 기무사에게 이러한 보고를 하도록 명한 자, 그리고 그런 명에 따라서 이런 보고를 한 것은 사실은 오얏나무 밑에서 가끈을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했으나 이것이 정치 군인에 의한 쿠데타 모의는 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문건 가지고. 물론 이 문건 전후에 무슨 다른 무슨 메모나 다른 뭐 이것이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 문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치 군인에 의한 쿠데타 모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는 것 아닌가. 물론 우리에게 5.18 그런 그 데자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느 때입니까?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이런 데자뷰를 사실은 떠올리면서 하는 이 문제를 이렇게 급하게 짚하는 건 사실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수사를 해서 종결해서 국민께 보고해야 된다. 지금 차명진 전 의원처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건이 나왔고 문건 내용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인 것이고요. 오죽하면 군에서도 신중해야 된다라고 당부장 표시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지시했고 누구에게 보고가 됐는지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지 제2, 제3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명진 전 의원님처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또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는데 이 지시를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 반면에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한편으로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걸로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차명진 전 한나라당 수석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